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놓고 참 재미가 없다, 이런 말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쯤만 하더라도 65,000달러 주위에서 오르내리던 비트코인이 요즘에는 43,000달러만 넘어서도 이게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같은 평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3,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4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슬슬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나타나면서 지난 2달 동안 계속됐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채굴자들의 홀딩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확인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새해 들어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대상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보니까 강세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온체인 지표들이 강세 가능성을 상당히 분명히 시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반전 추세를 보일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들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 애널리스트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2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엄청난 낙관론을 제시한 반면, 미국의 부동산 재벌 빌 풀텐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 말이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돈 좀 만진다라는 사람들의 발언들이다 보니까 듣기 싫은 내용들도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요즘 하도 비트코인 흐름도 어수선하고 주식시장과 딱 달라붙어서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맞냐, 이 시장에 비전이 있는 것 맞냐, 이런 우려 섞인 비판들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델만 파이낸셜 엔진의 설립자 릭 에델만이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말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멘탈 부여잡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열기가 빠졌구나라는 걸 저희 팀이 제작하는 영상 조회수만 빠진 걸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투자 시장에서는 모두가 외면할 때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42,000달러를 튼실하게 지지받아 주면서 43,000달러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전하게 이 구간 지지에 성공할지 여부가 단기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39% 후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매도세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술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매수 세력이 2달 동안 이어진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만 달러 부근의 지지선은 단기 가격 후퇴가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45,000달러에서 47,000달러에 포진해 있는 저항 구간이 이번 주말 비트코인의 상승 움직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 RSI가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면서 지난 9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비트코인 RSI가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한 뒤에 가격 랠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의 상방향 모멘텀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낮추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월 13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4,681달러에서 하락했고, 이건 곰 세력이 랠리 과정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 세력은 비트코인 가격을 39,60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으로 되돌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동평균이 모두 아래로 내려가고 RSI가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가 아래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매도 세력이 39,600달러 아래로 하락해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 3만 달러 후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황소 세력이 39,600달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수준 또는 39,600달러에서 강한 반등은 축적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후 며칠 동안 39,600달러에서 45,456달러 사이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45,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52,088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의 전망 역시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맥스 카이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2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락세는 특별히 걱정할 만한 것도 아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G7 국가들 가운데 해시레이트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G7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채굴하기 시작하면 우주 분야 경쟁과 비슷한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은 10%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조치는 정말이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부동산 재벌이라고 불리는 풀테캐피털 파트너스의 빌 풀테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나는 노라고 대답한다.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비트코인과 테슬라 또는 둘 중 하나가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지켜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락세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지난해에는 미국 월가가 비트코인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로 튈지 그건 아무도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잇따르는 온체인 데이터들은 강세 가능성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카자흐스탄 채굴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채굴 중단 사태로 10% 수준의 급락을 보였던 해시레이트가 채굴 재개와 더불어서 새로운 투자가 진행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1월 1일 기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09.39 엑사해시였는데 현재 210 엑사해시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를 의미하는데 이게 커졌다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지면서 채굴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그렇게 채굴 경쟁이 심해지면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새롭게 채굴되는 물량이 줄어들어 희소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데이터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새해로 접어들면서 급감했다는 겁니다.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물량이 최근 들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스트는 비트코인 강세 신호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그만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채굴자들이 축적 물량을 늘리는 추세와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의 채택과 가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내다 파는 것보다 장기 투자, 홀딩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강세 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 랠리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같은 데이터의 방향성이 이번에도 제대로 입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흐름과 뉴욕 증시 기술주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미국 증시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나스닥 100 지수와 비트코인의 100일 상관 지수가 현재 0.4를 보이면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자산의 상관 지수가 1이면 이들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이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클락타워 그룹의 전략가 마르코 파픽은 비트코인은 고베타 위험 자산이다. 연준이 갈수록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이 고베타 위험 자산 보유를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러클 마일 어드바이저스의 전략가 앤더슨 라폰탄트는 상관관계라는 부분에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우리는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런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인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지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퀀텀 이코노믹스의 분석가 제이슨 딘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또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부양 정책 등 거시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가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터키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 경제권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고 우리는 당분간 비트코인의 폭넓은 횡보 범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은 지배적인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거의 확실하게 새로운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석 내용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이 과연 기술주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계속해서 내보이게 될지 아니면 어느 순간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게 될지 여러모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최근 이더리움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3,300달러를 회복하면서 최근 7일 동안 3.6% 수준, 24시간 동안 1.4%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1월 10일 하락 채널 지지선에서 반등한 이더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485달러에서 도달하지 못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 수요가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RSI는 40 미만이다. 이건 봄 세력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 세력은 이제 3,000달러 심리적 지지 수준과 채널의 지지선 사이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데 2,652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새로운 하락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할 경우 황소 세력은 3,485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89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황소는 하락세가 끝났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수준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세가 2021년 10월 이후 주춤하고 있다. 이건 이더리움 사용자 가운데 일부가 솔라나와 아발란체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센티멘트는 이더리움의 가격 약세와 네트워크 신규 사용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활성화 주소수는 건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바탕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산업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줄 요인으로 기대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대놓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디스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인 톰 엠머 공화당 하원 의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겐슬러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겐슬러는 너무 똑똑해서 멍청하다. 결국 가격은 현물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왜 현물은 허용하고 현물은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SEC는 유사 상품을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날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암호화폐 빅마우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점차 제도권 영역 안으로 들어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뒤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 출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겐슬러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 3달러 돌파를 기록했던 에이다, 카르다노 역시 요즘 빌빌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현재 1.28달러에서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은 7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다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에이다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35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황소 세력은 1.18달러 지지선 아래로 후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건 황소가 하락세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1.35달러 돌파에 나설 건데 이 위에 올라서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하락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1.35달러 아래에서 하락할 경우 곰 세력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후 1.18달러 아래로 하락시키면 1달러의 중요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르다노 개발사 IOHK의 홍보 담당 팀 해리슨이 카르다노 커뮤니티에 올해 스케일링 플랜 업데이트를 시작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업데이트는 카르다노 블록체인 기반 신규 프로젝트 구축과 관련이 있다. 올해 스케일링 플랜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이미지를 보면 현재 카르다노 기반 프로젝트 수가 199개로 2022년 4월 말까지 17개 이상 프로젝트가 출시될 계획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이래서 언제 이더리움 따라잡나 싶다가도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을 구현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